안녕하세요. 도전창의 퀴즈왕 송윤근입니다. 오늘 또 저랑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봐요. 오늘은 주제가, 제가 뽑은 주제는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이런 주제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 조문이 쫙 실려 있죠. 몇 가지. 근데 실제 이제 법전은 이런 석상에 2m가 조금 넘는 큰 시커먼 돌덩어리에 윗부분은 조각이 되어 있고 밑에 이제 깨알같이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법전이. 그 법전 내용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법전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최초로 이제 다 적어서, 법을 적어서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법을 지키면서 생활을 했다는 건데, 그 법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응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내가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법전 내용이 뭐냐면 나에 대한 처벌도 내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잘못을 하면 나도 똑같은 그만큼의 벌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로 이제 유명한 법전이에요. 이제 창의력 퀴즈 1번은 이게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법인데 굉장히 보복성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조금 잔인하다 혹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보복의 그 정도가 있는데, 그런 법조항을 만든 이유가 뭐겠느냐? 이게 이제 창의력 문제 1, 2번입니다. 같이 할게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법이 어떤 이런 보복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법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겠죠. 이 사회가 틀림없이 아마 어마어마한 복수의 사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었더라면 누가 나한테 100의 피해를 줘요. 그러면 나는 상대방한테 더 똑같이 해줘야죠. 내가 100의 피해를 입었으면 상대방에게 200의 피해를 복수를 해요. 그래야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 법이 있으면 이제 그걸 좀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회가 좀 복수의 사회예요. 그러면 이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나겠죠.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100의 피해를 주면 나도 못 참겠어. 그럼 나도 200의 피해를 줘. 그럼 저 사람이 또 힘을 길러서 나한테 300의 피해를 줘. 그럼 내가 또 400의 피해를 줘. 서로 이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악순환되는 그런 건데, 이 함무라비 법전으로 인해서 100의 피해를 입었으면 딱 쟤한테도 100 정도 딱 그 처벌을 하고 여기서 끝 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왜 이 사회가 굉장히 복수의 사회였을까 보면, 이제 인간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좀 악한 존재지 않았을까. 물론 어느 게 먼저냐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악하니까 사회가 악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회 시스템이 악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도 악착같이 내 걸 챙겨야 돼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함무라비 법은 이런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가만 내버려 두면 계속 복수가 반복되고 악순환되고 오히려 더 커져. 그 어떤 가한 피해가 점점 더 커져.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정도 보복은 해줘야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거죠. 이런 사회라면.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의 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 관점, 사회의 상황, 그다음에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까지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오이보복 사건이에요. 이제 중국의 양나라와 초나라가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둘 다 양쪽에서 오이를 길러요. 양나라 사람도 오이를 기르고 초나라 사람도 오이를 기르는데, 양나라 사람은 되게 부지런해가지고 매일 물도 주고 오이밭을 열심히 가꿨어요. 그랬더니 오이가 되게 풍성하게 잘 자랐어. 근데 초나라 사람은 좀 게으름 부리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이래서 오이가 시들시들해요. 근데 이제 초나라 수령이 보고, 아니 저쪽 나라 오이는 저렇게 잘 자랐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래? 그래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더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이제 시기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양나라 밤에 몰래 가가지고 양나라 오이를 막 이렇게 줄기를 잘라버리고 밭을 긁어버리고 이렇게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양나라 이 오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뻔히 누가 봐도 초나라 사람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뿔이 나서 양나라 사람도 밤에 몰래 가서 초나라 사람 오이밭을 회방 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양나라 수령에게, 송치라는 이제 분에게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송치가 말리면서 이제 뭐라고 한 거죠. 양나라 대부 송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분이 이제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했을 때 다 그렇게 하면 계속 갈등만 커진다. 내가 저쪽 했고자 하면 또 저쪽에서 나한테 보복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건데, 여러분이 혹시 이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송치는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지 않고 착하고 선한 존재라고 보는데, 순간적으로 울컥해가지고 시기심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니까 요 사회를 조금만 더 이렇게 용서와 관용과 이런 걸로 보듬어 주면 이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내가 굳이 보복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다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둘 다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화해의 법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송치가 한 얘기는, 정답은 뭐냐면, 이게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밤에 네가 가서 초나라 오이밭을 해코지를 하지 말고 그 대신 밤에 가서 물을 줘라. 그 밭을 가꿔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나라 사람은 좀 의아해 하면서 송치 말대로 이제 가서 했죠. 초나라 밭을 몰래 가꿔 준 거예요. 밤에 가서 오히려. 그랬더니 오이가 당연히 살아나죠. 오이가 양나라 오이랑 똑같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본 초나라 수령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초나라 수령이 양나라 수령을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서로 이 외교를 맺고 국경지대에서 아주 안전한 그런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치는 보통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과 이제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보고, 그래서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회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쉽지 않죠. 이 용서의 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인데 알고 계시나요? 이 한자로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용서할 때 서자가 생기는데, 상대방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같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오이밭을 해코지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 오이밭이 탐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순간적인 어떤 질투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쪽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문제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얘기죠. 이 송치와 같은 이런 분쟁 해결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창의적이고 훌륭한 분쟁 해결사고 외교관이고 어떤 법관이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뭐 법관이 되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했을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용서와 관용의 그런 관점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덕망 있다고 평가받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